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제23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집은 다 읽어보셨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각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기초연금 공약,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떤 후보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더 유리한 복지를 내세우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두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자, 그럼 각 후보들이 노인복지나 연금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과거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 후보입니다. 연금은 약속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기본부터 지키겠습니다. 발언 시기는 2025년 4월 연금개혁 간담회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감액은 불공정하며 반드시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을 약속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복지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분은 어르신들입니다. B 후보입니다. 기초연금 50만원으로 당장 올리겠습니다. 발언 시기는 2025년 3월 선거 공약 발표회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기초연금 50만원 말만 하지 말고 즉시 시행하자. 기초연금 감액은 가난한 어르신들을 2번 올리는 일이다. 노인 일자리 2배 확대, 요양서비스 국가 책임제 강조했습니다. 노후가 불안해서 아이들 눈치 보며 사는 시대, 이젠 끝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후보입니다. 제3지대입니다. 농촌 어르신, 경로당 하나 없는데 기초연금은 똑같이 받습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발언 시기는 2025년 2월 지역 순회 유세 때입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기초연금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우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복지 통합계좌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복지는 공평해야 하지만 형편은 다르니 배려는 달라야 합니다. 기타 공통발언 키워드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어르신들께 직접 책임 전가하지 않겠다. 요양서비스 간병비는 국가가 일정 부분 무상 제공해야 한다. 노인가구 고립, 외로움 문제는 복지의 사각지대다. 그럼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후보입니다. 안정적인 연금개혁과 부부감액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전 폐지, 소득 하위 70%에서 80% 수급 대상으로 확대,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월 50만원 상향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중복감액 폐지도 검토했습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형평성, 소득 보전, 보편성 확대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씨 부부는 부부 합산 월소득 170만원입니다. 기존 약 32만원 받던 것을 1번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 각 40만 4천원까지 가능합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2번 후보입니다. 기초연금 50만원 즉시 지급. 공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월 50만원을 즉각 인상합니다.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합니다. 소득 하위 80% 이상에게 지급 확대합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을 전면 철폐합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속도, 전면 인상, 연계 폐지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65세, 국민연금 45만원 수령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 때문에 기초연금 일부 감액을 받고 있지만 2번 후보 당선 시 국민연금 감액 없이 월 50만원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3번 후보입니다. 맞춤형 복지와 지역 연계 기초연금입니다. 공약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 기준 지역 차등화, 저소득층 우선 50만원 지급, 고소득층은 현행 유지,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통합계좌를 도입합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맞춤형, 지방분권, 효율적 분배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 씨는 66세, 시골에 거주하고 있고 재산은 1억 원 이하입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로는 35만원을 수령받고 있지만 3번 후보 당선 시 농어촌 우대 정책 적용되어 50만원 가능합니다. 반대로 도시에 거주하는 고재산층 노인은 기존 수준이 유지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과거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복지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 후보입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대표 복지 성과로는 기초연금 부가급여 시범 사업을 했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외에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전국 최초 시도이고 저소득 고령자 집중 지원했습니다. 경기버스 무상교통카드 지원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경기버스, 지하철 일부 무상 또는 1,000원 정액제 노인 이동권을 강화했습니다.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를 확대했습니다. 고령자 우선 배정 임시주택을 강화했고, 노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연계해서 주거, 돌봄, 커뮤니티 모델 시범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치매 예방 통합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핵심 방향으로는 소득 보존과 일상생활 편의, 돌봄 통합 복지를 설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 후보입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기는 2018년부터 2021년입니다. 대표 복지 성과로는 경기도용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역화폐 지급했고, 전국 최초 노인 기본소득 실험을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2배 확대 공약을 추진했습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중심 일자리를 대폭 확대했고, 활동수당과 병행한 건강관리형 일자리를 도입했습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을 했습니다. 노인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했고, 키오스크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핵심 방향으로는 소득 직접 지원, 디지털 접근성,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 공약에 의문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번 후보는 노인들 치매, 정신병, 장애, 심신미약 상태, 개인재산 관리 불가능한 노인의 재산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의도는 선하나 설계와 운영에 따라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치매, 정신질환자 등에게 재산을 국가가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일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용자 수가 매우 적습니다. 또한 반자발적 위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또는 의료진 복지기관의 요청으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 우려점, 지적이 많습니다. 재산 통제 가능성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능력이 저하가 되면 가족이나 기관 신청으로 국가가 재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용 위험이 현장에서는 재산 많은 고령자에 대한 국가 합법적인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철회 절차가 모호합니다. 치매 초기나 경증 상태에서 본인이 스스로 철회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후 감시 부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가 맡았는데도 재산이 줄었거나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줄어들어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특히 일부 지방정부는 노인이 사망 이후에도 유산도 국가로 기속이 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번 후보 정책의 의문점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돌봄과 참여 확대를 강조한다는 방향인데요. 그만큼 예산, 인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계획도 현실에서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번 후보는 핵심 키워드가 참여와 자립을 돕는 복지인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필요한 게 특히 예산입니다. 지방재정 보강과 국가 매칭금 확대가 필요합니다. 공공일자리 확대, 인건비, 운영비가 필수인데 지자체만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20만 개 확대는 노인 기본소득형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될 경우 연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 추경과 지방정부 공동 부담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2번 후보의 공약을 보면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걱정, 디지털 소외, 소득 부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시행하려면 매년 수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죠. 지방정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고 결국 중앙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재정을 투입해야만 계획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후보들의 기초연금 공약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번 선거는 우리 부모님,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6월 3일 반드시 투표하셔서 내게 더 나은 선택을 해줄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꼭 행사하세요. 좋아하는 공약을 남겨주세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 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